안녕하세요. 10분 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마우로 기엔이 지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리더스북입니다.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어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시대를 선보일 것이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매업의 소멸과 출퇴근 시대의 종언, 그리고 세계화의 역전현상이 올 거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위기의 흔적이 평생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기 전에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전환을 예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분명 전자상거래와 재택근무, 보호무역과 외국인 혐오 같은 반세계화 현상들은 매우 중요한 추세들이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만 세상이 흘러가는 건 아니다. 이전에 유행했던 감염병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더 신속하게 도입되고 인구 고령화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훨씬 커지고 신흥공업국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내가 이 책에서 상세하게 분석할 큰 경향들의 가속화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지정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권역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전략적 위치는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K-팝과 영화,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강국,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로 대표되는 혁신과 창의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내가 1990년대에 방문했을 당시 한국은 21세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했고 사회를 떠받치는 중산층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서비스 경제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가 코로나19에 마주칠 수많은 어려움들은 전 세계와의 공조 속에서만 적절하게 다뤄질 수 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중간 규모인 국가다. 다시 말해 자체적인 인구수나 경제 규모에만 의존해서는 미래의 번영을 장담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 세계화에 앞장설 수 없다. 그렇지만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년층을 시간제 근로자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촉매로 삼자. 둘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특히 여성의 창의력을 적극 이용하자. 셋째, 세계화, 국제무역, 이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변화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 이제부터 내가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가능성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여준다. 여러 사실과 통계, 다음 산업혁명이 예상되는 곳,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이 멕시코의 국토 면적에 달하는 약 5억 유에이커의 비옥. 2000년 전 세계의 부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율 15%. 2030년 전 세계의 부에서 여성이 차지할 비율 55%. 2017년 전 세계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 8억 2100만 명. 2030년
전 세계에서 기아에 허덕일 인구 2억 명. 2017년 전 세계의 비만 인구 6억 5천만 명. 2030년 전 세계의 비만 예상 인구 11억 명. 2030년 비만의 질이라고 예상되는 미국인 전체 미국인의 50%. 2030년 전 세계 도시의 토지 점유 비율 1.1%. 2030년 전 세계의 도시 거주 인구 비율 60%. 2030년 도시의 탄소 배출량 비율 87%. 2030년 해수면 상승에 노출된 도시 인구 비율 80%. 현재 최대 규모의 중산층 소비 시장, 미국과 서유럽. 2030년 최대 규모의 중산층 소비 시장, 중국. 2030년 신흥 경제국의 중산층 진입 인구 10억 명. 현재 미국의 중산층 인구 2억 2,300만 명. 2030년 미국의 중산층 인구 2억 9천만 명.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아기는 입과 위장뿐 아니라 두 손도 갖고 태어난다. 20세기 이후 전 세계 인구는 무시무시하게 증가해왔다. 182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약 10억 명이었다. 100년 후에는 세계 인구가 20억 명으로 불어났다. 대공황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잠깐의 공백기 이후 인구 증가율은 엄청나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60년에 30억 명, 1975년에 40억 명, 1987년에 50억 명, 2000년에 60억 명, 그리고 2010년에는 70억 명까지 불어났다. 1968년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폴 에를리와 앤 에를리는 인구 폭발이라는 책을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책 표지에는 억제할 것인가 아니면 멸망할 것인가 라고 쓰여 있었다. 이후 각국 정부와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온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지구는 이제 초만원이었고 인간들은 스스로는 물론 수백만 종에 달하는 식물과 동물종들의 멸망을 앞당기고 있었다. 그렇지만 2030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출생률 저하와 맞닥뜨리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인구는 1960년과 1990년 사이에 늘어난 인구수의 절반 이하 정도만 증가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이민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인구수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이후 미국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가임 기간 동안 2명 이하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정도 출생률로는 세대 교체를 장담할 수 없다.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상황이 비슷하다. 브라질, 캐나다, 스웨덴, 중국, 그리고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앞으로 노년층을 누가 돌보며 그들의 연금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출생률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은 출생률 하락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및 지정학적 권력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 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때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신생아 9명이 태어난다고 생각해보자. 혹은 미국에서 한 명이 태어날 때 중국에서는 4.4명, 인도에서는 6.5명,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10.2명이 태어난다면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도 차츰 아이들에게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고 질병을 예방한다면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무사히 자라 부모가 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반세기 전만 해도 케냐나 가나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이들 4명 중 1명이 14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 지금은 그 비율이 10명 중 1명꼴이다.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인구수 변화는 단순히 어느 나라에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느냐는 문제뿐 아니라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이 크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가장 발전한 국가와 비교해 평균 30년 이상이나 적었다. 이제는 그 차이가 17년 정도다. 1950에서 2015년에 유럽의 사망률은 3% 정도 낮아졌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무려 65%나 낮아졌다. 모든 연령대의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에서도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그림 3을 살펴보자. 이 그림은 1950년과 2017년 사이 각 지역의 인구 분포와 유엔이 추정하는 2100년의 예상 분포를 보여준다. 초점을 2030년으로 돌려보자. 2030년이 되면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은 인구 규모로만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그 뒤를 아프리카가 잇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3위로 밀려난다. 1950년만 해도 인구 규모가 세계 2위였던 유럽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태국 등이 포함된 동남아시아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에 이어 6위가 된다. 국가 간 이주나 이민은 인구 흑자 국가에서 인구 적자 국가로 사람들을 보냄으로써 중대한 변화가 낳는 충격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다. 사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많은 남유럽 사람들이 북유럽으로 이주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민이나 이주만으로는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수많은 국가의 정부가 벽돌과 시멘트 같은 옛날 방식 또는 레이저나 화학 감지 장비 같은 첨단 기술로 국경을 감시하거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데 열중하기 때문이다. 장벽들이 실제로 세워지지 않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이주나 이민은 인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이주와 인구 성장을 보면 지중해와 맞닿아 있지 않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50개국은 2030년에 세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지역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향후 20년 동안 이주민 규모가 2배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해보자. 이처럼 이주민 규모가 늘어나도 2033년까지만 인구 변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 즉 우리가 예상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향하는 주요 인구 흐름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고작해야 3년 정도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10분 책마루였습니다.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